히미코는 오늘도 거리를 바라봅니다. 이 땅은 망원경으로 먼 곳을 관찰하면서 종이에 자신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죠. 이윽고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건 평소에 관찰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낯선 이상한 남자의 존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아찔함을 느낄 정도로 히미코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경험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를 향해 걸어오던 남자는 갑자기 힘이 빠졌는지 히미코에게 몸을 기대옵니다. 측은지심이 발동한 건지 히미코는 남자의 손을 잡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직접 데려가게 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걷는 것도 벅찬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길바닥에 둘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신이 사는 빌딩의 깊숙한 지하로 데려온 히미코. 그녀는 그를 자신이 보살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의 등에 써져 있는 문신을 통해서 남자의 이름이 피노키오라는 걸 알아낸 히미코. 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남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네요. 한편 자신의 고객인 아코라는 여자를 찾아간 남자. 그는 고객을 위한 사이보그를 판매하는 남자입니다. 이 둘의 대화에서 사실 피노키오가 사이보그였으며 아코는 피노키오를 버린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자는 그녀가 피노키오를 버린 사실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분노를 표출하네요. 이대로 피노키오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느낀 남자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 피노키오를 죽이려고 합니다. SF 영화, 특히 그 중에서도 사이버펑크 장르의 창작물은 대체로 디스토피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극도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거대 기업이 점령한 세상, 그리고 이와 비례해서 바닥으로 떨어진 인간의 존엄성,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실상은 썩어서 골마버렸다 라는 것이 사이버펑크 장르가 가진 특색 중 하나이죠. 이 영화도 그런 사이버펑크 장르물의 특징을 어느 정도 차용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보이긴 합니다. 주인공이 겉보기엔 인간과 똑같은 사이보그라는 점, 그리고 고객의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쓰여지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림을 받는다거나 정작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좀 과장된 느낌으로 나사가 빠진 존재라는 건 어쩌면 일본 영화의 특징이 좀 녹아들은 느낌이에요. 영화의 완성도만 놓고 보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딱히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사실 영화의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연출해도 되는 부분을 영화는 일부러 지루할 정도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지루하다고 느낄 부분도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오락적인 재미는 없는 영화입니다. 대신 컬트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라면 정말 운 좋게 이 영화가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츠카모토 시냐 감독의 데뷔작 철남 테츠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의외로 그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정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완성도 자체는 그 영화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요. 다시 사이버펑크적 요소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의 분위기 하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초반부에 히미코가 거리를 관찰하는 장면은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상당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감독이 배경의 군중들은 배우가 아닌 실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촬영 후에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 히미코의 모습은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이상한 세계에 떨어진 이방인의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이버펑크의 요소 중 하나인 기대할 수 없는 타인의 온정 혹은 거리감이라는 요소가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어요. 카메라는 주인공들을 비출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초반에 사람을 비출 때는 일부러 비스듬하게 촬영합니다. 보통 카메라가 상하로 움직이며 촬영하는 걸 틸트샷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선 일부러 고정시켜 촬영하면서 등장인물들의 비정상적 캐릭터성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뒤로 갈수록 인물들이 점점 더 미쳐버립니다. 특히 삭막한 도시를 질주하는 피노키오의 모습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명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여기에 히미코가 가지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초반에 잠깐씩 등장하던 장면들이 어떤 복선이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미쳐버린 연기도 나름 볼만하긴 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설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넘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떠오른 하나의 생각은 실존주의 철학이었어요. 실존주의의 개요는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행동하고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자임과 동시에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볼게요. 피노키오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버려집니다. 왜냐면 아코라는 여자가 피노키오를 구매했었지만 그녀의 목적은 피노키오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기 위함이었고 또한 피노키오의 발기부전을 이유로 버린 것이었죠. 여기서 아코라는 여자에게 있어 피노키오의 본질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비록 사이보그이기는 하나 영화에서 사람처럼 말도 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겉보기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보여져요.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피노키오의 실존은 존재 자체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코에게 버림을 받아서도 안 되며 또한 자신을 판매한 사장의 손에 의해 제거를 당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피노키오가 인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의 실존은 피노키오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존재를 구분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히미코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건 피노키오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즉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지워졌던 기억이 살아났고 이로 인해 자신의 본질과 존재를 다시 깨달음을 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피노키오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히미코입니다. 그에겐 히미코가 자신이 속한 세상의 전부였고 결과적으로 그와 연결되어 있던 히미코 또한 지워졌던 기억이 깨어나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과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부분은 지극히 구조주의적 요소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에서는 그리 큰 요소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히미코가 극 중에서 지도를 만들던 이유도 자신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여기, 즉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은유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히미코가 살고 있는 곳은 건물 지하로 보이는 곳인데 도시라는 공간은 그녀와 같은 사람들에겐 쉽게 머물 곳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독은 인간 개인의 존재 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네요. 다만 아쉽게도 앞에서도 말하긴 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스토리는 지극히 단순한 데다 크게 깊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고민했다 혹은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화의 스토리 전개나 등장 인물들의 대사는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내포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울 따름이죠. 어쩌면 이런 난해하면서 동시에 과격함을 띤 성격이 감독이 일부러 유도하고자 한 방향성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스토리를 품고 있었다면 조금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